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구상금 청구 소송, 또 그 다음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면서 사행위 취소 소송이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 들어는 보셨죠? 구상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법을 개수하면서 쓰게 된 건데, 구상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을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자, 구상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는 원래 이게 B가 자기가 빌린 돈 지 돈으로 갚았는데 무슨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죠. 갚아야 될 의무가 소멸되는 것에 불과하죠. 근데 B가 못 갚고 제3자가 채권자 A한테 돈을 B 대신에 갚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구상관계가 발생하냐 안 하냐, 범위는 또 어떻게 되느냐, 발생한다면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원칙적인 모습은 실제 변제했어야 됩니다. 누가? C가, 제3자가 실제 변제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변제에 의해서 구상권을 취득해야 C가 이제 A 대신해서 B한테 내 돈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구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구상권, 이제 실제 변제를, 이게 원칙이에요. 항상 법은 원칙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예외를 공부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변제를 해야 되는데, 이 실제 변제하지 않고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B의 부탁을 받고 C가 A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경우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탁보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받을 수, 부탁을, 의뢰를 탁 써서 수탁보증인. 요거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사람은 몇 가지 요건에 의해서 사전에 실제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사전 구상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외에는 뭐 실제 변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구상권을 변제했으면 당연히 구상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구상권, 이 C의 지위와 관련 있는데, 이게 법에 의해서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법이 아니라 임의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법에 의해서는 C가 B를 대신해서 A한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느냐 누구겠어요? 쉽게 말해서 보증인,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뭐 연대보증인, 그리고 이제 두 명이서 한 명을 때렸을 때 공동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공동 폭행자들 간에는 이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거는 이제 대신해서 갚아야 될 이익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이 변제를 하는 거를, 변제를 해서 구상권 행사하는 거를 어려운 말로 법정 대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의 권리를 이제 법률에 의해서 변제를 했기 때문에, 법률상 이해관계 정당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해서 이제 A의 권리를 C가 대위에서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식 빚을 부모가 갚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 빚을 마누라가 갚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자친구 빚을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빚을 여자친구가 갚을 이유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변제를 하고 나서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채권자 승낙. 그러니까 얘가 좋다, 그러면 네가 변제하는 거에 내가 승낙하마, 동의한다 했을 때 이제 A의 권리가 C한테 이제 이전이 되는 거거든요. C가 이제 어쨌든 법정 대위든 임의 대위든 간에 그 요건에 의해서 이제
구상권이 취득되는 거죠. 취득한 다음에야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A가 가지고 있던 권리들은 싹 다 C가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했다, 근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C가 다 이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C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구상관계는 사실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 이런 보증관계도 있지만, 여기가 이제 은행이고요. 은행이고, 여기가 대출받았고, 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증기관의 뭐 신용 보증, 기보, 신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구상관계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에다가 원금 이자 상환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보증사고가 터진 거라서 보증기관 C가 이제 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변제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구상권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막상 C가 얘한테 구상을 하려고 치니까 채무자인 B가 재산을 빼돌렸어요. 재산을 마누라한테 빼돌리든 누구한테 빼돌리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행위 취소 소송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보증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구상권자 입장에서는 남의 채무를 대신 갚은 거기 때문에 그 채권 회수를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아니 뭐 구상권자 아니라도 채권자라면 빌려준 돈 제때 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건 맞는데, 근데 구상권자는 이제 자기가 돈을 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채권 행사를 아주 극렬하게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이제 구상권이 생기고, 그다음에 구상권에 기해서 사행위 취소소송 같은 게 붙어서 병합돼서 제기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